리하, 안녕하세요. 이제 따뜻한 봄이 왔죠.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서 아직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데, 봄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봄에는 코도 풀고 다니고 눈도 비비고 다니고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계절 중에 하나라서 간단히 봄에 생기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저처럼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서요. 봄철에 제일 힘든 건 알러지예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알러지 결막염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눈 쪽으로 간지러운 게 너무 힘들죠.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끈적끈적거리는 느낌도 상당히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물감 같은 것도 심해지고, 보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알러지 결막염이 많이 생기는 철이죠. 그래서 막 비비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많이 비비면 우리 눈에 뭐가 들어가요?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균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결막염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봄철에는 사실은 저처럼 알러지 결막염이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계절인데, 결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을 이렇게 제끼면 빨간 살 있죠. 결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걸 통칭해서 결막염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눈병도 결막염이거든요. 근데 그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결막염. 알레르기 때문에도 이게 염증이 생겨요. 알러지성 결막염.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앞에 붙는 말들이 달라지는 거죠. 전염성 결막염과 알러지성 결막의 가장 큰 차이는 간지러움이 존재하느냐. 두 가지 다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알러지성 결막염도 눈이 막 들러붙을 정도로 눈곱이 많이 낍니다. 충혈도 심하게 될 수가 있고, 막 끼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상만으로 100%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증상은 뭐 방금 말씀드릴 때 다 생겨요. 뭐 눈물 나는 거, 이물감, 충혈, 뭐 결막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각막이 까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간지러움증 대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눈을 너무 많이 비비니까 눈 주변에 피부들도 다 시뻘개지고 막 상처로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심해서 오시는 분들 진료실에서 보면 되게 공감이 가고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최대한 치료를 좀 잘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봄철 되면 전 미리 약을 챙겨놔요. 항상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녀서 증상 있을 때 넣어주고, 그렇게 컨트롤 안 해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알러지는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사실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증상은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고, 치료는 대부분 안약으로 해요. 항상 구비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 4월, 5월까지는 제 가방에 알러지 약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알러지는 약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러지 약들은 대부분 다 많이 쓰면 내성 생기지 않나요? 이거 많이 쓰면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사실 알러지 약들은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써서 효과가 안 나오거나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더 내 눈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다래끼도 되게 많이 생겨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손을 많이 대니까 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많이 비비게 되면은 난시가 생겨요. 자, 원래 없는 건데 비빔으로써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비비면 난시는 계속 심해집니다. 나중에 시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속된 말로 빡세게 해주는 게 환자분 눈에 더 좋아요. 환자분들이 약은 뭐 독이다, 시중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더 안 좋습니다. 제가 안과 의사인데 제 눈에 안 좋다는 걸 제가 설마 하겠어요? 저는 알러지 컨트롤 되게 빡세게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안 불편하거든요. 어차피 그 단기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 안약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의 처방대로 따라서 써줘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뭐 지금이죠. 지금부터 4월달, 5월달, 조금 길게 가시는 분은 6월달까지도 좀 가실 수가 있고요. 심할 때는 냉찜질 해주세요. 차갑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고요. 붓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간혹 온찜질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온찜질 자체는 알러지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평소에는 눈을 편안하게, 건조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온찜질을 하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알러지 반응 자체가 심하게 일어났을 때 온찜질을 해주는 건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주시는 걸 조금 더 권유를 드리고요. 중요한 건 알러지 약 사용이죠. 심한 경우에 먹는 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해서 우리 힘든 3, 4, 5월 달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벌써 약을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침마다 눈이 간지럽고 붓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러지 컨트롤 잘 해주시고, 약이 필요하시면 또 병원에 오셔서 뭐 약을 타가시고 해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 요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계절 컨텐츠로 한번 찾아뵐게요. 리하.